네, 서울대병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환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두개 안면 클리닉 팀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먼저 피지원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두개 안면은 머리뼈와 얼굴이란 뜻인데요. 네. 머리뼈와 얼굴은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뇌도 있고 눈도 있고 중요한 기관들이 많아서 성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안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진료가 있으면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 8월에 처음 클리닉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각과를 직접 다녀야 됐었다면 이제는 이제 원스톱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 뭐 여러 과를 좀 다니시다가 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민수 선생님? 예, 뭐 이거는 정말 저희가 실제로 느끼면서 이거를 만들게 된 건데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만들기 전에는 먼저 주로 이제 초진 환자가 신경외과로 가면 저희가 같이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 날짜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또 뇌압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아까 안과 정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안과도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미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최소한으로 지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놓친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불편하고 실제로 치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두개골 조기 유합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도 입 밖으로 처음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정말 생소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머리가 아주 작은데 그쵸? 어른의 머리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커야 되는데 머리뼈가 딱 붙어 있으면 클 수가 없으니까 머리뼈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판과 판 사이에 골을 우리가 봉합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봉합선이 언제 다치느냐? 머리가 다 크고 나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치겠죠. 그때가 청소년기 후반에서 성인기 초반, 한 15살에서 한 20대 초반에 다 다쳐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 다쳐서 머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병을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기에 발견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이들 두상 모양이 성인과 다르고 또 얼굴과 두상의 비율도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모양의 좀 차이는 아이들 어머니들 항상 아이들 머리 감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은 조금 남다르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진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까 피지훈 교수님께서 설명 주신 두개골 그 봉합선이 엑스레이 상에서 안 보이는 유합이 일어나 있지 않은가 그걸 확인하게 되지만 얼굴 형태, 머리 형태에서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도 조금 이렇게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자랐다든지 안 자랐다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대부분 겉으로 보여지게 됐을 때 병원에 오게 되는데요. 네, 그렇겠죠. 모양이 한쪽이 너무 튀어나오거나 너무 길게 자라거나 찌그러진 모양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그냥 집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다가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러면 초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뼈의 질병이지만 이제 엄마들도 사실 가장 걱정하는 건 1차적으로는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이가 뭔가 증상을 보이거나 뭐 공부를 못하거나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가장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아신경외과에 와서 진단을 받고 신경, 뇌 발달에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일단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과적으로도 이 뇌압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정재욱 선생님? 네. 그 두개골 자체가 뼈가서 딱딱한데 안에 있는 뇌가 커져야 되니까 그 뇌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두개골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압력이 올라가는 걸 이제 뇌압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눈은 뇌랑 이렇게 시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눈 안을 보게 되면 그 시신경을 통해서 뇌압이 높은지 정상인지를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과에서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검사 협조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소아는 사실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가 직접 눈안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이게 지금 정상 범위인지 아니면 뇌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진료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검사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러면 각 과가 어떻게 함께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 관련된 진료과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검사 결과를 같이 검토하고 의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각 환자들에게 최적의 수술 시기, 수술 방법,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협진을 통해서 이제 두개골 조기 유합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모든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많은 보호자들은 이 병이 진단되면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또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수술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또 치료 시기를 놓쳤지만 어떻게 자라서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엄마 아빠에게 적절한 카운셀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의사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명준 선생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크게 만약에 이제 조기 유합증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 스컷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환자의 그 두개골을 저희가 CT를 찍어서 이제 요즘에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뼈를 이제 조각을 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얼한 그런 쪽에 맞춰 가지고 다 이제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술이 아니어도 저희가 이제 신연기라 그래서 이렇게 금만 그어 가지고 거기다가 장치를 넣어서 하루에 1mm씩 이렇게 돌려 가지고 늘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술 시간이 대략적으로 평균 나옵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이제 머리뼈를 다 맞추는 시간은 뭐 경우에 따라 7시간, 8시간도 걸립니다. 야, 이게 참 어쨌든 물론 이게 뭐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성인을 직접 수술하시는 거와 어린이를 수술하시는 거는 참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부담도 더 될 것 같고 환자들이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이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 또 더 안타까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일단 수술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할 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일찍 진단하는 걸 강조를 했듯이 아주 일찍 진단, 아주 영아기에 진단이 되면 우리가 좀 작게 수술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피부를 열고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 6, 7개월만 넘어가면 이제 그런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클래식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느끼는 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어떤 시기를 늦게 오는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한 마음 부담이 되게 커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누가 잘못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병이 좀 늦게 진행을 하고 늦게 발현돼서 그 시기에 그냥 진단됐을 뿐인데 엄마 아빠들이 되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시키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큰 수술인 만큼 어쨌든 한 번에 수술이 끝나면 좋은데 계속된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적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두개골은 계속 커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서 두개골을 키워놨지만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이 돼줘야 되는데 만 1살 정도 됐을 때 성인 두개골의 한 40에서 50% 정도 2살 됐을 때 거의 성인에 가까운 크기를 자랍니다. 수술 후에도 이런 속도로 자라주면 좋은데 그만큼 자라지 못할 경우에는 뭐 2차 수술이라든가 심지어 3차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두개골뿐만 아니라 얼굴 형태가 그 머리 형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면 비대칭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사두 같은 경우에 얼굴이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단두증이라고 해서 머리가 앞뒤로 덜 자라는 경우에는 얼굴 중앙 부분이 자라질 않습니다.
뭐 얼굴 중앙부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눈 아랫뼈, 뭐 코와 이제 상악골 이렇게 되는데 얼굴 형태상으로도 치료가 필요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른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고려를 해야 할 것만 같은데 그것도 항상 신경 쓰는 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술해 놓아서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제 보면 거기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교정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다 성장이 끝나면 또 모양, 이마 모양이라든지 눈의 모양, 얼굴 모양 이런 것도 또 저희가 그 다 좀 손을 봐줘야죠. 그래서 성장이 이제 어른들은 한번 해놓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지만 애들은 계속 변해서요. 6개월,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머리뼈나 얼굴뼈의 모양, 성장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합니다. 네네네.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계속 해야 됩니다. 두개골 조기 유합증, 희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이게 과연 어떤 건가 싶었는데 옆에서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었고 협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두개 안면 클리닉 팀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병익 선생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환자가 적어도 여기에 와서는 진단과 치료를 확실하게 듣고 갈 수 있게 하자. 우리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 워낙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럴 때는 이거다, 이럴 때는 이거다라고 딱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 시기라든지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걸 더불어서 머리가 어느 머리가 정상이냐, 어느 정도 표준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표준이 너무 다 서양 데이터들만 갖고 있습니다. 서양 데이터 얼굴하고 저희 동양인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저희가 표준적인 우리 그 어린이들의 성장과 그런 두개골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자체적으로 좀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처음에 소화 관련 질환을 진료를 할 때는 어른과 좀 다르다 이 정도만 느꼈고 소화가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리니까 너무 작고 약하니까 의사로서 어떨 때는 겁도 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커가는 걸 같이 보는 것도 큰 보람이고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안겼어도 내가 어느 순간 걸어서 손잡고 오고 또 좀 더 커면 이제 말하면 말도 걸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되고 이렇게 커가는 걸 같이 보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자부심, 사명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들과도 굉장히 이런 납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커가는 걸 같이 보는 어쩌면 뭐 또 다른 보호자가 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힘든 질환임에 분명히 하지만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가고 네트워크를 쌓아가면서 잘 치료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한 팀이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또 안심을 주면서 하기 위한 이렇게 또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든든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두개 안면 클리닉 교수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 정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